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복지의 폐해입니다. 어떤 분은 유동열의 안보전선에서 안보 얘기를 해야 되지 갑자기 왜 무상복지냐 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안보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이제 재난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또 산업 스파이 문제라든지 또는 테러리즘, 또는 사이버 테러리즘, 광범위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고 경제 안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바로 이 무상복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들 시장 경제를 무너뜨릴 잠재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부 예산에 보건, 고용, 복지 분야 예산이 180조 5천억 원입니다. 무려 전체 국가 예산의 3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이 예산이 이른바 보건, 고용, 복지 분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대한민국은 복지 천국이 될 모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교복 제공, 또 심지어는 무상 출근 교통카드를 제공한다는 거 하면은 이제 실업수당, 청년 실업수당, 여기에다 노인복지수당 등등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이 무상으로 받는 돈이 혜택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무상교육, 무상복지를 하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개인 돈 빼다가 국민에게 무상복지 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바로 세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국가는 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 재정의 지출이 커지고, 국가 재정 지출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러다 보면 물가가 대폭 상승하고, 이러면서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국가 경제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정말 이 공짜 복지 프로그램 정말 매우 망국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투어서 이제 또 무상복지 프로그램을 지금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망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1930, 40년대에 이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심지어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또 이민을 가고 돈 벌겠다고 취업을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찾았어요. 이때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주 잘 사는 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40년대에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노동자와 극빈층에 대한 무상복지를 대폭 확대해줬어요. 다 공짜로 모든 걸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이걸 메꾸기 위해서 더욱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고, 세금을 거기다 보니까 이제 재정 지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돈을 막 찍어내고, 돈 찍어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는 오르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완전히 망조된 나라입니다. 전 세계 5위권에 해당됐던 이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합니다. 지금 국가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또 페론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 동안에 이 무상복지 프로그램 때문에 이걸 복지 파퓰리즘입니다. 이 파퓰리즘은 일부에서는 민중주의로 번역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대중인기영합주의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영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막 내세운 거죠.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난 겁니다. 자, 여러분,
아르헨티나뿐만 아닙니다. 그리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그리스는 유럽의 우등생 국가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회당이 집권합니다. 1990년대.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복지, 파퓰리즘 정책을 막 남발을 합니다. 거기도 무상 의료 혜택, 무상 급식에다가 무상 교육에다가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비까지를 무상으로 정부가 다 대줬어요. 이러다가 국가 재정이 거덜나가지고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그리스는 유럽의 골칫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이제 공적 자금이 아니면은 국가가 유지 안 될 정도로 망조가 든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게 바로 무분별한 복지 파퓰리즘의 영향입니다. 자,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는 뭐냐면 이 복지 파퓰리즘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망조가 바로 안 들어요. 이 복지 포퓰리즘 폐해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한 15년에서 30년 후에 나타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후대가 우리가 공짜 복지 프로그램에 만세를 보고 도취돼서 만세를 보고 있을 동안에 우리 후손들은 국가 파괴라는 국가 부도라는 이러한 망조든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도 중요하지만 맞춤형 복지, 선별적 복지로 나가야지 여야가 앞다투어서 너도나도 복지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폐암이라고 폐암. 폐암이 제일 무서운 병이다. 폐암에 걸리면 치료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폐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뭐냐? 공짜병입니다. 공짜병. 이 공짜의 달콤함에 한번 도취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정권이 들었더라도 지난 정부는 돈을 줬는데 청년 실업수당을 줬는데 또 출산 장려금을 줬는데 왜 뺏어가느냐? 왜 돈을 안 주느냐? 라고 하면서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고 그 정권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국민에게 잘못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지금 이 공짜 파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규모를 갖다가 정확히 추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또 보편적 복지로 나가서는 안 되고 이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고 차를 굴리는 사람한테 주는 이런 복지, 이러한 복지에서 그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복지는 무상복지가 아니라 세금복지고 세금복지는 결국 국가 재정을 갖다가 파탄케 하고 국가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돈을 찍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물가가 오르고 나라 전체가 이제 망조가 되는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망하는 나라, 우리 후손들이 음료수 하나 사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다발을 갖다가 넣으면서 물건을 사 먹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나타날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무분별한 이 복지 파퓰리즘을 내서 벗어나야 됩니다. 용기 있게 이 문제를 거론해서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 그리스와 같이 망조든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